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국회직 8급, 네, 오늘 23번부터 25번까지 마지막 풀어보려고 합니다. 국회직 8급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죠. 제가 기타 직렬 문제 풀어보는 것 중에 가장 까다롭게 보는 문제가 이 국회직 8급 문제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면서 풀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지문들만 쏙쏙 골라서 참고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국회직 8급에 나오는 중요 선지들은 제가 금일망 모의고사 지방직에도 많이 반영을 해놨으니까요. 너무 쫄지 마시고 마지막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풀어봤었던 실험법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선지 하나를 그냥 날려버리기도 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3번은 네 전체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이론이죠. 고전적 조직이론, 조직이론에 대한 문제죠. 1번부터 가볼게요. 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관계론 베이스 아닙니다. 과학적 관리론 베이스로 만들어진 조직관이죠. 1930년대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1900년대 초반 정치행정 1원론, 2원론, 행정관리론 입장이 행정을 규명하던 시기니까 1930년대가 아니라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고전적 조직이론에 대한 내용이 맞으려면 과학적 관리론 배경으로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X입니다. 신고전 조직이론은 조직 내의 사회적 능률을 강조합니다. 아시겠지만 개방체제는 아닙니다만 개방체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유관론을 그 특징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볼 수 있지만 개방체제도 아니고요. 기계적 능률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3번입니다. 대리인 이론, 주인 대리인 모두 이기적인 존재죠. 그리고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의 대칭성이 아니라 비대칭성이죠. 정보가 대칭적이라는 건 갖고 있는 정보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고요.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건 정보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다. 이런 전제를 둡니다. 자, 상황론적 조직이론 아시겠지만 상황론 복공집이 규기관에 따라서 규모, 기술, 환경에 따라서 기술, 환경에 따라서 복잡성, 공식성, 집권화가 달라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형태의 이론입니다.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는 유해일 최선의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효과적인 조직 구조나 관리 방법은 조직의 설계 등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상황에 적합한 조직 구조의 설계, 관리 방식들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황론적 조직 이론은 여기 있는 뒤에는 맞아요. 요거는. 효과적인 조직 구조, 관리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그래서 유일체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가 틀렸죠? 그래서 이거 틀린 선지인 거 확실하게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4번 틀린 선지고요. 5번입니다. 자원의존 이론. 상황론적 조직 이론이 결정론의 시각이라면 자원의존 이론은 임의론이죠.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조직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고요. 조직은 능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걸 전제로 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5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2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고요. 우리는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제가 이미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한번 국가직 금을망에도 반영을 했고요. 지방직에서도 이것만큼은 아니지만 꽤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재정 지출을 현재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행된 그런 제도고요. 1999년에 도입한 제도인 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건설공사만 포함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건설, 정보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어쨌든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데 그중에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의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건 완전 틀린 전지고요. 니은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의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다? 말 아니죠. 이거는 기재부가 실시를 합니다.
기재부가 실시하고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그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신청해도 할 수 있고요. 기재부 장관이 직권으로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의 선지에서는 여기도 틀렸고요. 요거는 맞네요. 네, 요거 현재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디귿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제성 분석해야 하고요. 정책적 분석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내용이죠. 근데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시행 지침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분석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들 모두를 다 고려한 종합평가는 계층화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하는 압이라는 기법. AHP 이렇게 얘기하는 요 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험적으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위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종합평가의 경우에는 비용 효과 분석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경제성 분석을 할 때에도 주로 비용 편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요. 예타조는 비용 효과 분석에 대한 건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거 틀렸고 너무 복잡하게 문제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이 두 가지가 메인인데 편익 비용 비율 같은 그러니까 우리 비용 편익 분석이죠. 비용 편익 분석이죠. 요걸 통해서 경제성 분석이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편익 비용 비율이 1보다 작다면 경제성이 낮은 거죠. 리을 선지입니다. 하지만 정책성 분석이나 지역 균형 발전 분석 등의 다른 부가적인 수단의 분석을 통해 종합 평가를 했더니 예타조를 통과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미음입니다. 국가지정법은 공공청사의 신축이나 증축, 재난복구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은 예타조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안 해도 되는 게 문화재 관련 사업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실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타조 면제할 수 있도록 실제 법적 규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리을하고요. 지금 미음 되는 것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개, 2번입니다. 됐죠? 자, 그럼 마지막 25번 문제 봅시다. 25번 문제가요, 목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하위 단계의 수단적 목표가 하위 단계의 수단이죠, 결국. 수단적 목표라는 건 결국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목표, 결국 수단으로 대치되는 현상, 목표의 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발생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관료제의 가장 큰 한계 중에 목표의 대치가 나타나죠. 너무 수단, 절차, 이런 내부적인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현상들, 요걸 설명하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보통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에서 외부의 정치적인 환경에 의해서 목표가 결정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수단에 대한 강조 같은 것들이 지금 목표의 대치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공부문, 그러니까 외부적인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부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현재 지금 수단이 목표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X고요. 자, 소수 간부에 대한 권력 집중, 지위 강화 욕구로 설명되는 과두제의 철칙.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한다면 소수가 정체의 조직에 힘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규칙이나 절차를 되게 까다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의 간부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가 발생하면 규칙과 절차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과두제의 철칙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니은 맞는 선지고요. 자, 디귿입니다. 공공성과 같은 추상적이고 무형적인 목표를 강조하면 오히려 목표 대치가 좀 덜 발생하죠. 너무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있을 때 목표의 대치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X입니다. 법령 자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중요시하여 규칙이나 절차에 집착하는 형식주의가 나타나는데 사실 요거 리을 하나만 정확하게 익혀도 이 문제에서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조직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목표의 내용을 변화시키거나 목표를 교체하거나 조직의 존립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니고요. 사회적 정당성, 외부적인 것 이런 게 아니라 아까도 봤던 것처럼 조직의 내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소수 간부의 권력 집중, 지위 강화 등의 욕구 이런 것들을 통해 절차를 너무 강조하면서 목표, 진짜 이 조직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목표가 상실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보다는 내부의 권력 관계를 유지하거나 내부의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의 대치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음,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맞는 선지고요. 틀린 선지를 골라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 그 다음 틀린 선지, 그 다음 디귿, 그 다음 미음 이렇게 세 개의 선지들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4번인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국회식 8급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뭐 문제가 아주 매끄럽지 않고요. 25번만 봐도 이거 문제 좀 너무 하는데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연습하고 정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해설지 내용도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국회식 8급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부터는 새로운 직렬의 문제 가지고 볼 거니까 내일도 아침에 꼭 본방 사수해 주세요. 본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녹화 방송이긴 하지만 본 시청 시간 사수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